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콘크리트 기사 제1회 기출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과목 이제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에 시멘트 클링커의 조성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1번에 알라이트 양이 많을수록 조광성이 커진다. 이 C3S죠. 그죠? 그래서 C3S, C, 그러니까 석회석이 3개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그죠? 우리가 이제 조광, 시멘트의 그 주성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알루미네이트 C3A는 수화율이 작고 장기 강도가 크다 그랬죠. 근데 C3A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석회석이 3개에다 알루미늄 들어가는데 알루미늄 들어가면은 어떻게 초기 강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조강 시멘트보다도 훨씬 더 초기 강도 발현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면 초기 강도 빨라지면 또 어때요? 수화열 작용이 이거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장기 강도가 아니고 초기 강도. 그래서 2번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4번에 보니까 C3A4. 그래서 펠라이트는 수화율이 적고, 거주수도 적고, 이제 강도도 작지만 화학 저항성이 양호하다. 이런 C4AF 펠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그 화학적인 저항성이 뛰어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그 광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2번에 보면 시멘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니까 시멘트는 뭐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대기 중에 수분과 탄산가스 흡수해서 비중과 강렬 감량이 증가된다.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죠? 비중과 감렬 감량이 틀린 얘기죠. 이 비중과 강렬 감량이 강렬 감량이 증가되는데 비중이 어떻게 해요? 장기간 이게 이제 그 탄산화 작용, 이런 그 풍화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중은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되는 거죠. 시멘트 비중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이거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풍화되기 어렵고, 풍화되기 어렵고 이거 풍화가 이제 빨라지죠. 비표면적이 커질수록 풍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틀렸죠. 이것도. 그래서 수화율이 크므로 뭐 초기 강도 발현이 크게 나타난다. 이제 일단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시멘트 제조 시 클링커의 소성이 불충분하면 시멘트의 비중이 감소하고 안정성과 장기 강도가 작아지므로 충분한 소성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이제 시멘트 화학 성분 중 산화마그네슘 성분은 시멘트 경화체에 이상 팽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멘트 제조 시 이제 이걸 규제를 하고 있죠. 제한을. 이걸 이제 10% 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몇 프로죠? 5%죠. 5% 이하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옳은 내용이죠. 3번. 3번에 보시면 다음 중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틀린 것. 그래서 1번 기준 콘크리트 공기량은 2% 이하로 한다. 두 번째, 이제 그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내지 6%로 범위한다 그랬는데, 이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공기량은 기준 콘크리트 공기량의 1%를 더한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혼화제 시험 방법 중에서.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틀렸죠. 2번이. 그리고 3번은 뭐 콘크리트 제조할 때 화학 혼화제는 미리 혼합수를 혼입하여 믹스에 투입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엔 단위 시멘트량은 슬럼프가 80mm 콘크리트에서 300kg,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300kg으로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이. 4번에 보면 이제 시멘트 시험과 관련된 장비의 연결이 잘못된 것 물어봤죠.
뭐 비중은 르샤틀리에 플라스크 맞고요. 이제 분말 또는 브레인 투과 장치 맞죠? 3번에 응결 시험은 이제 비카 시험 맞죠? 4번에 보니까 오토클레이브 팽창 시험 워스턴 예방 이거 아니죠? 이 공기량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클레이브 이건 안정성에 시멘트 안정성에 관련된 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토클레이브 그죠?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배합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그래서 이제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다 다루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압축 강도 시험 기록이 없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배합 강도는 뭐 1.1 FCK 플러스 10 이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기록이 없는 경우는 배합 강도를 정할 때 21메가파스칼 이하일 경우는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7을 하죠. 7.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설계 FCK 플러스 7이에요. 7. 그죠? 그리고 보통 21에서 35메가파스칼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8.5죠. 8.5. 그리고 35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1.1 FCK 플러스 5 이렇게 구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로서 상수도물 이외의 물에 대한 품질 항목 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은 리터당 몇 그램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봤죠? 이건 얼마죠? 리터당 1g이죠. 1g. 이건 교재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이런 이 부분 이런 좀 외워두라고 그랬죠. 이런 거.